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은 캐나다의 문화 중 하나인 팁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 안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팁을 내거나 팁을 받아보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죠. 그러나 캐나다나 미국 아니면 서양 국가들은 팁에 대한 관념이 한국과 조금은 달라서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았거나 뭔가 고마움을 느꼈을 경우 팁을 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이곳 캐나다의 경우 최근에는 고마움이 표시라기보다는 당연히 지불해야 할 히든 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팁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죠. 그럼 가장 먼저 언제 얼만큼 팁을 내야 하는지, 물론 강제사항이거나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실수로 남보다 아주 많이 내는 바람에 집에와 후회하고 다시는 그 가게를 안 가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도록, 그 가게의 잘못은 아니지만 왠지 팁을 많이 낸 억울함에 다시는 그 가게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람을 전 분명히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 아무튼 어디서 얼마나 팁을 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꼭 지불해야 싸움을 당하지 않고 욕먹지 않는 곳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레스토랑입니다. 물론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레스토랑 이외에 미용실, 택시, 음식 배달, 바텐더, 호텔, 발레 파킹, 하우스키핑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호텔에 속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보통 호텔의 경우 캐나다만이 갖고 있는 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사항이면서 팁 금액도 거의 같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팁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일단 레스토랑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민 온 10년 전만 하더라도 최소 10%에서 최대 15% 정도가 적당한 팁의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최하 15%로 시작하고 때로는 18%가 최하인 레스토랑도 있으며, 거기에 최대 20부터 25%까지 팁으로 내야 하는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만원 정도의 식사를 하더라도 총 지불 금액은 세금까지 포함해서 최소 약 12,000원부터 최대 13,000원까지 지불해야만 뒤통수 따갑지 않게 식당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친구 모임에서 내가 쏠게 해서 식비 30만원 나오게 되면 실제 내는 돈은 거의 40만원을 지불하고 나와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제가 세금 부분을 언급했었죠. 세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음식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식당에 식비로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인가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식비라 함은 메뉴판에 적혀있는 금액에다가 세금을 더합니다. 이 세금에 별도 지불하는 팁까지 포함되어야 실제 내가 내야 하는 식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캐나다 주별로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가 포함된 브리티시 콜룸비아 지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메뉴판 가격의 5%가 세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삼시세끼를 모두 외식하면서 캐나다 정부 살림에 도움을 많이 주더라도 별도의 훈장이나 표창장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이쯤에서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보통 음식점 메뉴 가격이라는 것이 나의 낮은 IQ를 반영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즉 메뉴 가격이 $10, $20, $100로만 정해지지 않고 보통은 $14.99, $16.99, $27.99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가격에 세금 5%를 더하고 팁 15%를 더하고 뭐 더하고 뭐는 빼고 하는 계산 등등이 생기면서 핸드폰 계산기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계산기를 열어서 숫자를 기입해도 뭔가 원하지 않는 돈이 더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느끼고, 내가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평소에는 나 잘난 맛에 살다가도 이 시간만큼만은 내 성찰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아무튼 피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오면 어떡하나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시중에는 자동으로 팁을 계산해주는 앱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있기 때문이죠. 그냥 미국이나 캐나다 오신다면 팁 계산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 팁을 15% 낸다면 메뉴판에 적혀있는 금액의 15%가 기준입니다. 세금을 더한 금액의 15%를 지불하신다면 남보다 팁 더 많이 내는 것이며, 이만큼 팁을 더 낸다고 해도 다음 방문 때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받지 못하니 단돈 몇 센트라도 꼭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발레 파킹 했을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처럼 발레 파킹이 모든 곳에서 시행되지는 않는 곳이 바로 캐나다입니다. 발레 파킹을 경험하려면 보통은 5성급 호텔이나 특정 쇼핑몰 정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가끔 특정 행사장이나 전시장 정도에서만 간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자주 접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내가 차가 있고 영화에서처럼 개폼 잡으면서 자동차 키 건네는 행동 한번 해보고 싶다면 적어도 주머니에 $5나 $10짜리 지폐를 꼭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발레 파킹에 정해진 비용은 별도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이 외의 금액으로 보통은 $5에서 $10 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내 지갑에는 $50짜리, $100짜리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시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정말 미안한데 핸드폰 놓고 나왔거든요. 잠시 들어가서 가지고 올게요 라고 하면서 다시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얼른 잔돈 교환을 하고 오심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문자나 통화를 하는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으셔야 하겠지요. 탄로나면 쪽팔리니까요. 이번엔 일반 택시나 우버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보통은 15%의 팁을 내는 것이 거의 정해지다시피 합니다. 택시는 내릴 때 모든 것을 지불하는데요. 만약 내릴 때 팁을 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거나 10% 이하의 요금을 팁으로 지불할 계획이시라면 택시 탑승 내내 한국어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은 해제되었지만 내려서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배달의 경우입니다. 이곳 음식 배달은 기본적으로 배달 요금이 음식 요금 이외에 더 추가가 됩니다. 팁이라는 것이 이 배달비가 아니고 배달비 이외에 지불하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입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나 만약 팁을 적게 내면 나한테 오는 음식에 뭔가 해코지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이 생겨 이 팁이야말로 남보다 적게 내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팁 역시 보통 음식 가격의 15% 정도를 추가해서 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배달료와 세금을 뺀 순수 메뉴 가격의 1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모든 식당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곳이 배달용 음식 가격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음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이 밴쿠버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챙겨보시기 바래요. 참고로 제가 자주 주문해 먹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직접 가서 먹거나 테이크아웃하면 한 마리에 $20 조금 넘는데 우버이츠로 주문하면 한 마리에 $30가 넘어갑니다. 고유가 시대에 식당 가서 먹거나 테이크아웃 하러 갈 바엔 시켜 먹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배달 음식을 이용하시려면 적어도 배달용 메뉴 가격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배달용 음식이 양이 더 작은지 꼭 한번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달 음식에 어떻게 해코지를 해?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이곳 한 프랜차이즈 피자 배달원이 배달 중인 피자를 열어 한 조각을 먹고 나머지 남은 조각을 오므려 가지고 마치 먹지 않은 듯하게 만들어서 배달한 적이 있는데 하필이면 CCTV 아래서 먹는 바람에 그 모습이 그대로 찍혔던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캐나다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별도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면 캐나다에 사는 돌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마음에 돌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우리 삶에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남이 내는 팁은 내고 살아야만 걱정할 일 하나라도 덜 만든다는 점도 첨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시 식당에 내가 지불하는 팁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기본적으로 내 테이블 서빙하는 사람에게 팁이 지급되는 것이 팁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정당함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물론 많은 식당들이 그 테이블 서버에 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메인 서버가 중간에 바뀌거나 2명 이상의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그 서버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최근 레스토랑에는 아예 팁을 식당 오너까지 머릿수로 넣어 팁 전체 금액을 나누기 머릿수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빙을 하지 않는 주방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 팁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식당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고 운영하는 것도 요즘의 팁인데 왜 서버에게 모두 가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긴 건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팁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팁은 정해진 급여가 없거나 최저 임금보다 더 낮게 받는 서버들의 급여를 보완하고 서버의 서비스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손님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서비스 능력 있는 서버에게는 많은 수당을 벌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어떤 지역의 경우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팁으로 그 월급을 충당하는 곳도 있어서 팁에 대한 의미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아무리 처음 하는 서버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무조건 최저임금은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팁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서버도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서비스 대충 해도 급여 따박따박 받으니까 팁으로부터 발생하는 손님에 대한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아까 다 언급한 바와 같이 팁이라는 것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나눠지고 있으니 나 하나 서비스 잘 안해도 어차피 받을 돈 다 받아간다라고 생각되면서 팁에 대한 생각이 다변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노팁 레스토랑도 있고 직접적으로 팁 문화를 깨려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있고,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절약하자는 마음으로 팁을 내지 않아도 되는 테이크아웃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팁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처음 이곳에 와서 참 적응하기 애매했던 부분이 바로 이 팁 문화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팁을 음식값이라고 생각하고 내기 시작한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팁 이왕 내는 거 친절한 인사라도 받아보자, 그래야 팁을 내는 마음이 생기지, 뭐 이런 같지 않은 마음으로 평소에 팁을 지불하면서 살고 있으며, 여담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아주 비싼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거의 백인이라는 점 사실입니다. 어느 매스컴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고용 상태와 팁 문화가 결국은 백인만 돈 벌게 할 수 있는 문화로 갈 수 있다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미국 캐나다 와서 음식 시켜 먹고 팁 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 두려움은 많이 풀어지시길 바라며, 그냥 음식값이려니 생각하고 지불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상당히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